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 현실화됩니다. 국민들의 또 우리 당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후보들은 다 자기가 유리하다고 얘기하게 돼 있고요. 저도 제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제가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민심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예, 보셨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종 후보 선출을 이틀 앞둔 오늘부터는 국민의힘의 일반인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책임 당원들 ARS, 그러니까 자동응답 전화 투표도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집계한 오늘 투표율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3일째잖아요. 투표율이 61.46%, 60% 넘었고 이게 역대 최고치라면서요? 그렇죠.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이제 대결했을 때 70%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는 일단 당원 수가 한 20만 명 안팎으로 지금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61.46%인데 내일 하루 또 ARS 투표가 있기 때문에 더 투표를 한다면 한 65% 안팎, 65%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최근에 어느 당 경선을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열기고, 그럼 왜 이렇게 열기가 높으냐? 첫 번째는 아까 윤석열 후보가 잠깐 얘기하는 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걸 반영한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굉장히 막판에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니까 굉장히 흥행 요소가 되면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비모바일에서도 많은 5060, 70 우리 당원들이 많이 투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홍준표 캠프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비조직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다, 서로 유리하다. 대체로 보면은 이제 당내에서는 막판에 조금 한쪽으로 분위기가 쏠리는 것 같다는 이제 분석도 하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쏠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61.46%입니다. 경선 당원 투표 3일째고요. 61.46%는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대로 역대 당원 투표 가운데 최고 투표율입니다. 투표율까지 저희가 먼저 점검을 했고요. 이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후보들 행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총장은 남대문 시장을 찾았고요. 홍준표 의원은 여당의 관건 선거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바로 준비가 좀 안 됐나요? 예, 잠시 뒤에 준비가 되면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럼 먼저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나오면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윤석열 캠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일단 그러면서 조직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론과 바람론, 그래서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이제 바람이 조직을 이긴다, 그리고 민심이 당심을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이요, 올해만 3번 큰 당내 경선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있었고요, 전당대회 또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는데, 이걸 거치면서 그 당협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모두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책임 당원들이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하향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당원들의 책임 당원들이 지금 이제 57만 명쯤 되니까요. 상향식으로 오히려 당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를 해서 그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한테 누구를 지지해달라,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 조직론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당협위원장이 이제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게 오히려 당원들, 핵심 당원들이나 그 정말 민심에 가까운 당심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과 조직과 바람이 다른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61.46% 오늘 오후 5시까지 지금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인원이 34만 9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책임당원 35만 명 34만 명. 네, 예. 35만 명 거의 가깝게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이 아닌 바람이 이기게 될 것, 이 말 자체가 홍준표 후보는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조직과 바람 모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도하 변호사님 주장입니다. 제 주장입니다. 앞서 저희가 만나보기로 했던 그 영상, 남대문 시장을 찾은 윤석열 전 총장과 긴급 기자회견을 연 홍준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그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입니다. 광범위한 재난 지원보다는 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실손 보상 개념으로 재난 피해를 좀 보상해드리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비리 덩어리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국가 공권력과 예산 정책을 총동원하여 지원하면서 내년 대선은 관권 선거로 돌아가고 있다. 저희가 화면을 좀 길게 준비해봤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이번 경선은 조직이 아닌 바람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대해서 본인은 상당히 자신 있는 듯한, 최근에 여러 행보들을 보면 그런 단어들을 꽤 많이 쓰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이. 뭐 당연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좀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많은 바람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볼 때 통계학적으로는 이도하 변호사가 말씀하신 부분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경선률 자체가 과거에 이제 당원이 20대, 30대에서 5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계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소위 민심이라고 얘기하는 일반 여론조사의 차이와 당심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차이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히 좀 더 큰 폭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통계학적으로는 윤 후보가 유리한 국면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그 책임당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40대 이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보면 50대 이상이 65.55%고 수도권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40% 이상이 PK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상황들을 뚫고 나가려면 책임당원에서 과거 이낙연, 이재명 마지막 경선 같은 사태가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많은 사건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조심스럽게 통계학적으로는 윤 후보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서정석 국장님 화면을 좀 보실까요? 그런데 두 후보, 두 사람 모두 오늘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현 정부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발언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마무리가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각 후보들을, 상대 후보를 좀 공략해서 혹은 자극해서 지지층이 결집되는 걸 좀 막겠다, 뭐 이런 전략도 있는 겁니까? 대개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홍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다. 또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뭘 이제 하려고 뭐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칫 잘못하다가 이게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이미 정해진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치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 그 토론회 과정에서 어떤 보수의 국가 비전, 이 보수 혁신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라든지 이거 압니까? 뭐 이제 이런 식의 토론회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비판적인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아마 중요할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이길 사람은 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예. 잠재적으로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재명 후보에 맞설 사람은 나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줌으로써 그것이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당원 대상 ARS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평가합니다. 예. 61%가 나왔거든요. 오늘까지 투표율에. 예상보다 이런 높은 투표율에 각 후보들 역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내가 이기면 기적이 연출되는 겁니다. 아마 기적이 현실화될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 현실화될 거예요. 나는 그 확신합니다. 국민들의 또 우리 당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예, 그런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뭐 윤석열 캠프는 당연할 테고 다른 정치권에서도 조심스럽게 윤석열 전 총장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저는 정치 교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치권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6년인 홍준표 후보를 그래서 그 당심에서 압도하는 거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승리하리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우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우리 당의 그 구성은요, 80대까지가 34.5%, 50대 이상이 65.5%로 50대 이상의 숫자가 실제로는 한 16% 정도 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유리한 거죠. 예, 저 화면에서 윤석열 캠프의 권성동 의원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여당의 홍영표 의원 혹은 김재현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하는 것들은 약간의 다 근거는 다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유불리를 따지자면 이제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복잡하지 않게 그냥 그 간단한 숫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 투표 50 아닙니까? 근데 여론조사는 홍준표 의원이 앞서가는 조사가 있고 당원,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윤 총장이 굉장히 유리한 조사가 많은데 여론조사의 편차는 작고 당원 또는 당 지지자의 지지 편차는 좀 큰 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 있죠. 그래서 50대 50 비교하면은 여론조사보다 당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겠구나.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금 세대하고 지역인데 20대, 30대, 40대 당원이 많이 들어왔지만 합쳐서 34%고 50, 60, 70 이상 합치면은 65%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50대가 윤석열 후보 지지가 아니다. 50대는 홍윤이 비슷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60, 70만 합쳐서 3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세대별 구조에서 굉장히 유리한 편이고 지역별로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남 당원이 52%, 그리고 TK가 30%가 넘었는데 당원들이 많이 오면서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34.7%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의 주요 여론이 뭐냐면 부동산 실정에 화가 난 중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윤 총장을 지원하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봐도 윤 총장이 유리하고 지역적으로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 호남입니다만 여기는 전체 구성 중에 한 2% 정도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상대적으로 윤 후보가 유리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당심은 윤석열, 민심은 홍준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당심은 윤석열, 여론조사는 홍준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민심은 뭐냐면 정권 교체하라는 게 진짜 민심입니다. 정권 교체하려면 어느 후보를 찍어야 되느냐 이거는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여론조사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 뒤에 좀 준비된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 저희가 당심과 여론조사 부분 그리고 정권교체 여론조사도 저희가 꼭 공표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도 이도원 의원님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는 세대가 바로 2030 젊은 층입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은 하태경 의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21세기 장병들을 20세기 병영 환경에 가두고 또 19세기 병영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음의 가장 찬란한 시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장병들의 헌신이 제대로 대우받고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더욱 다듬겠습니다. 최근 보면 인권 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참 답답해요. 정식 후보가 되고 정권을 잡게 되면 바로 좀 관찰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본인 지지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실까요? 청년들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살기 막막해진 저희 2030 세대를 가장 걱정하고 대변해준 후보는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할 지도자만이 정말 이 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올릴 수 있고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지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후보, 홍준표 후보. 이번 선거가 단순히 문정권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와 함께 더 밝은 나라,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화면으로도 딱 대비가 되네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층에게 꽤 지지가 많았던 하태경 의원이 오늘 청년층 행보에 윤 전 총장과 함께했고, 오늘 보니까 최재형 전 원장 그리고 젊은 층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목소리까지 오늘 같이 여의도에서 만나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당히 지지자들이 인증샷도 올리고 양측의 대전이 물밑에서 아주 치열합니다. 이게 그 처음에 윤석열 후보 그리고 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걸 치고 올라오면서 막판에 과연 누가 유리한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이른바 혼전 양상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 물론 바탕에는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밑바탕이 있는 거죠. 그 위에다가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의 이런 대결이 좀 박진감 있게 펼쳐지다 보니까 흥미가 높아지면서 저런 인증샷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사실 정치권에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지금 정치를 한 지 26년 됐는데 당심보다는 오히려 일반 여론조사에 높은 지지를 받는, 정말 전에 없는 정치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좀 주목을 끌고 있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본다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관련돼서 일반 뭐 구의원이나 시도의원들도 전력 투구를 해서 이렇게 지지자들을 좀 이번에 끌어모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저런 인증샷이라든지 저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